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 위주로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오늘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 유가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으로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만한 소식이 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Biden to announce release of up to 15 million barrels of oil from strategic petroleum reserve. 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기사 내용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 우려 속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 비축유를 최소 1,000만에서 1,500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 해당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말에 6개월 동안 하루 100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을 승인한 바 있는데요. 이는 총 1억 8천만 배럴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번에 방출되는 비축유는 1억 8천만 배럴의 막바지 행보로 보이는데 그동안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1억 6,500만 배럴가량이 배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비축유를 방출할 경우에는 이 마지막 스텝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급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펙과 비오펙 산유국으로 이뤄진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은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의 감산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오펙 플러스의 행보가 조금은 부담으로 작용이 됐고 이러한 상황에서 더 빠르게 이 유가를 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런 스텝을 밟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선거까지 의식하게 되면서 미국이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 쪽의 수요 둔화까지 현재 유가를 좀 누를 만한 그런 요인들이 많다는 점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네, 또 오늘 간밤에 있었던 실적 발표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데 모두 기업들이 호실적이 나왔어요. 골드만삭스 측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실적 소개해 주시죠.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Goldman shares jump after topping analyst expectations on strong bond trading results. 이번에 골드만삭스의 이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또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됐습니다. 자세한 수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주당 순이익의 경우 8.25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예상치인 7.69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또 매출액 같은 경우 119억 8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114억 1천만 달러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우선은 이 같은 기간 순이익 경우에는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고요. 또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2% 줄어들었는데 하지만 이러한 매출액과 순이익 감소는 작년에 IPO가 있었던 이후에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타격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실제 IB 부문에서는 수익이 57%가량 줄어들었는데 이는 월가 전망치에도 못 미친다는 부분의 보도 내용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채권 트레이딩에서 35억 3천만 달러의 수익을 냈는데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1%나 늘어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늘어난 수준에 시장은 조금 더 집중을 했고요. 특히 이는 월가 전문가들의 전망보다 5억 달러 이상 큰 규모이기 때문에 선방을 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데이빗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이번 실적은 회사의 실적이 강력하고 광범위하면서도 다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향후 경기 침체 우려는 감안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는 좀 여지를 남겨두는 발언도 좋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온 것은 맞지만 내년에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질 수 있고 변동성이 강해질 가능성은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좋은 이런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2% 정도 장중에 상승을 했는데 사실 오늘의 좀 메인 실적은 넷플릭스가 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에서 지금 13%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어서 넷플릭스 실적은 어땠나요? 네, 넷플릭스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뒀는데요. 우선 주당 순이익을 봤을 때 예상치인 2.13달러를 큰 폭으로 웃돌면서 3.1달러를 기록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 78억 3,700만 달러의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79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가입자의 경우에도 예상치가 100만 명 수준으로 기록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예상치를 큰 폭으로 2배 넘게 뛰어넘으면서 241만 명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최근 넷플릭스는 가입자 가입 속도가 느려지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많이 받았고 나머지 OTT 서비스들과도 비교를 많이 당하면서 좀 고전을 겪었는데 여기서 가입자 수가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서 실적까지 예상과 다르게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시간 외 주가에서도 큰 폭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넷플릭스 실적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기업들이 경기 침체 우려를 잘 이겨내고 이렇게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지수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애플 측에서 또 다른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 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Apple to launch a foldable iPad rather than iPhone in 2024, analyst predicts. 네, 애플 쪽에서는 이번에 또 다른 신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기사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오는 2024년 폴더블 아이패드를 선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분석업체 CCS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 이전에 폴더블 기능을 탑재한 아이패드를 먼저 선보일 것이라고 봤는데요. 최근까지는 애플 쪽에서 이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했습니다. 애플 소식에 정통한 이 한 연구원의 전망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애플 쪽에서는 폴더블 폰, 아이폰을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바로 폴더블 아이폰으로 가는 것보다 경로를 조금 우회를 하면서 폴더블 아이패드를 먼저 선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건데요. 이 폴더블 아이패드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단계별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로 CNBC는 해석을 했습니다. 베노드 CCS 인사이트 수석 연구원은 지금 당장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을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향후 폴더블 아이패드를 통해서 우선 발만 내디뎌 보고 그 다음에 반응을 본 이후에 아이폰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점유율로 이 폴더블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주력 상품인 아이폰을 접목시키기에는 리스크가 아직 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타격을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향후 애플이 시장에 참전하게 된다면 이 전체 폴더블 시장 규모 역시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네, 아직까지 출시 확정이라기보다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이 좀 가득하게 나오고 있는데 다만 정말 출시가 된다면 시장에 적잖은 파급력을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